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나스닥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눌렸을 시에 만약에 조정이 생각대로 좀 8월때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제가 정리해놓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그걸 전부 다 공유하기엔 조금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좀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보도록 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눌렸다, 조정이 온다, 눌림목이 왔을 때 기다리기 좋은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고민 상담할 건데 방송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를 좀 봐야겠죠? 나스닥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어제 내려오면서 음봉 마감을 했어요. 아래꼬리 음봉이 한데 여기는 어떤 자리냐면요, 이게 지수입니다, 여러분. 지수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른다 하세요. 지수가 뭔지.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5,147포인트에서부터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이 나스닥 지수 보면은 어제 이 자리는 단기 매수 자리가 맞아요. 단타 자리. 단타로 뭐 1시간 봉이나 이런 식으로 봐서 한 몇 프로 먹고 나오는 그런 자리고, 얘가 여기서 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8월달 말까지 일단 9월 초도 좀 봐야겠지만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좀 볼게요. 코스피도 좀 보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 7월 30일, 31일 그때였나요? 8월 달에는 무조건 수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8월 달에 음봉으로 시작을 해서 8월인데 이때가 8월 1일입니다. 지금 계속 내려간 거예요. 이건 올라간 게 아니죠.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예상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달이었다라는 거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8월 1일부터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는 조심하라는 거는 계속 맞습니다.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그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뭐 한다 그래요? 두 글자로 횡보한다 그러죠. 횡보. 고점도 비슷하고 저점도 비슷해서 횡보한다 그래요. 상승을 할 때는 이 횡보하는 게 각도가 위로 됩니다. 위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움직여. 올라갈 때 저점 높아지고요.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들이 높아지면서 고점들이 높아져야지만 위로 파도가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락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래로 파도를 치겠죠? 그래서 파도가 밑으로 됐어요. 또 고점이 내려가고요. 저점이 깨지면서 내려가요. 그럼 지금 8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달에 보면은요, 이제 7월 30일 마감이 여기 고점을 H라고 표기할게요. 하이니까. 여기가 두 번째 고점이죠?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하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제요. 로어 하이, 로우, 저점, 로우, 그 다음에 로우가 깨졌죠? 로워, 로우. 자, 올라갈 땐 어떻게 올라가요? 하이가 하이, 그 다음에 로우가 하이어 로우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때려 맞히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준이 말한 대로 8월 달에는 일단은 하락이 어느 정도 하락이라기 보기보다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8월 달에는 조심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지금 현재 아래꼬리 양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건 좀 어렵고 이 자리가 전부 다 또 매물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8월 말까지는 우선 여러분들이 수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요것도 제가 잡아드렸었죠. 여기 반등 잡아줬었고 올라가면 또 이런데 저항 똑같이 맞고 떨어져서 지금은 또 중요했던 770포인트 77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77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770포인트가 깨지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거의 대부분 같이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이런 770포인트가 깨진다 하면은 밑으로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코스닥의 경우는 제가 이제 643포인트에서 반등자를 잡아드렸던 게 지난 4월 달쯤이었거든요.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질 경우에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열어두죠. 770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거.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예상대로 만약에 지수가 좀 빠지면서 조정이 온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매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저는 2차 전지예요. 섹터가 2차 전지 눌림목을 기다리자. 그리고 드론주
요거는 미장, 요건 나스닥 요렇게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개별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요 정도를 볼 건데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봐야 될 게 바로 뭐예요? 미장, 나스닥에 있는 미장에 있는 2차 전지 ETF를 보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 여러분 저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영상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고를 필요 없이 오르는 주식 투자법, 이게 이제 ETF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2차 전지랑 전기차랑 같이 있는 걸 추천을 해드렸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다들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2차 전지랑 전기차는 쓸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요즘에 유럽에서 다시 그 전기차를 많이 안 쓰고 내연기관차를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2차 전지 ETF 이런 거 보는 거는요, 앞으로의 큰 몇 년을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라서 뭐 요번 달 올해 잠깐 뭐 전기차가 주춤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8년도에 포르쉐에서 이제 이 딜러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차를 구매를 해서 좀 친분이 있어요. 2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포르쉐가 2028년도에 9일 있죠, 카레라, 요 차 외에는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꿀 거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작년쯤에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이 없어졌어요. 들어갔어요. 이걸 취소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트렌드가 전기차로 가다가도 다시 내연기관 돌아온 게 맞긴 맞아. 근데 길게 보자는 거죠. 주식 같은 건 길게 보자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전기차를 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누구나 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때 됐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을 거라는 거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ETF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에 설명해드렸는데, 지금 뭐 말씀드리자면 2차 ETF는 LIT라는 게 있어요. 알파벳으로 치시면 돼요. LIT. 여기 보시면 제가 아마 라이브에서 추천드렸었지만 LIT 이런 거 괜찮다. 지금 이런 거 너무 괜찮고, 그다음에 뭐 BATT 이런 것도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주가가 너무 괜찮아서 길게 보신다면은 눌림목 나면 봐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원래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추천을 했었냐면요, 작년 중순부터 추천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때가 요때쯤이거든요. 중순이면은 요때쯤이에요. 이건 BATT, LIT 작년 중순 요때쯤이고요. 그다음에 REMX 작년 중순이 요때쯤이에요. 그리고 또 KARS 얘도 요때쯤 추천을 했었고요. 작년 중순. 이거 영상이 있어요, 제 영상에. 그래서 요런 애들을 좀 봐야지만, 우리가 어차피 한국은 믿고 따라갑니다, 2차 전지도. 그래서 나스닥의 이 2차 전지 ETF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다 비슷해요. 이 KARS, REMX, BATT, LIT 공통점이 뭐냐면요, 엄청난 상승. 이때 뭐예요? 이때는 너도 나도 다 살 때예요. 너도 나도 막 다 살 때라고. 그 다음에 주가가 거품이 꺼지는 상태에서 횡보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 자체가. 이 횡보의 구간은 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주가가 쭉 내려와서 이제서야 횡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을 횡보를 할 수 있어요. 1년 이상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를 보면서 우리가 2차전지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매수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런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생각해요. 이 ETF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내가 미래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매수했을 때 안전하게 상승을 먹을 수 있다, 수익을 볼 수 있다. 이고, 단점은 뭐냐면은요, 평균치만큼 먹는다예요. 평균치만큼 먹는다. ETF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평균치만큼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점이라면 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장으로 넘어와서 2차 전지를 봤을 때